저스틴 스피어맨은 고작 26세에 남들은 꿈을 꿔본 적도 없는 부유한 생활을 하며 평생 꿈에서만 그리던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플로리다에서 가장 유명한 프랩스쿨 중 하나에 다녔습니다. 프랩스쿨이란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일반적인 학교들은 영어나 수학, 과학 등을 기초부터 가르치며 종합적인 지식을 교육한다면 프랩스쿨에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 필요한 교육 과정을 밟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가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아이라면 이런 학교에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대로 밟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혹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집안의 자제라면 유명한 프랩스쿨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는 프랩스쿨을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밟은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 고작 몇 년 만에 텍사스의 오일붐으로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원을 가진 부자가 되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스틴의 사업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텍사스 내에 다소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냥 텍사스 사막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으로 자신이 꾸린 탐사팀을 활용하여 지표 지질 분석, 물리 분석 등을 통하여 석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만약 석유의 존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 시추 전문 기업을 섭외하여 토지와 석유를 패키지로 임대해줍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자면 만약 석유가 정말 생산 가능한 땅이고 시추 기업이 채굴을 시작하여 판매를 한다면 그 수익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벌어들인다는 것이었죠. 토지 사업과 석유 사업을 임대라는 개념으로 묶어버린 이 사업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 꽤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스틴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버려지다시피 한 땅을 매입할 때와 탐사팀을 활용할 때 말고는 전혀 없었고 수익은 막대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투자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고 싶어 안달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부동산 중개인인 크리스티안 마이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던 둘은 서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빠르게 사랑에 빠져 저스틴의 프로포즈로 4개월 만에 약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플로리다의 윈터파크에 있는 초호화 저택에서 크리스티안과 동거 생활을 시작한 저스틴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2대의 일반적인 차량만 소유하고 있던 그는 신혼집을 꾸린 뒤엔 갑자기 25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카를 9대나 소유하게 되었죠. 크리스티안이 미처 알아채기 전에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이런 비싼 차량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호화로운 신혼집은 시세가 약 250만 달러에 달했고 구매를 하게 대신 월세 1만 달러를 지불하는 임대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스틴의 호화로운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마다 한 병에 $1,000짜리 고급 와인을 마셨으니까요. 이런 마치 동화 같은 생활을 겪게 된 크리스티안은 저스틴의 사업이 마냥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긴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설명을 듣기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이런 큰 많은 돈을 사치 부리는 데 쓰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 크리스티안에게 저스틴은 현재 자금 상황, 투자자들,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서류들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저스틴은 3주에 한 번씩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텍사스로 떠나 사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도 하였습니다. 옆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입장에선 정말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죠. 저스틴의 이런 성공적인 모습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더욱더 많은 투자금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다못해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정부조차도 평생 동안 모았던 적금을 깨서 그에게 투자했으니까요. 이러한 그의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꽤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총 10억 원을 저스틴에게 투자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스틴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수익이 정산되는 날인 매월 25일이 될 때마다 총 투자 금액의 5%를 수익금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스틴은 매월 25일이 될 때마다 제 투자 금액인 10억 원의 5%에 달하는 5천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기 시작하죠. 10억 원을 투자한 저는 매월 25일마다 입금되는 5천만 원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가정했을 뿐인데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군요.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수익을 벌어갔고 저스틴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졌습니다. 이 소문은 몇몇 일반인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고 자식들의 적금이나 등록금까지 투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여름부터였습니다. 이 성공적인 사업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였죠. 큰 금액을 투자한 은퇴한 사업가인 베리 말렛 씨는 수익이 입금되는 날이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요청하였고 결국엔 수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죠. 참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자금 보고서를 통해 보자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약 2천만 달러가 있었는데 지급이 거절된 것으로서 말이죠. 그렇지만 400만 달러를 투자한 베리 씨는 여지껏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같은 학교 동문이자 후배로서 저스틴을 더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몇 달이 더 지나갔고 쌀쌀한 기운이 도는 가을인 10월달이 되자 베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저스틴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밤 몇몇의 투자자들은 그의 대저택으로 쳐들어가 저스틴을 마주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So, Justin, this is video, and these are your files. Right. And this is for the files for everything that you've created to falsify information for the deals. Right.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25개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질문들은 그를 사기죄로서 기소할 수 있게 돕는 것들이었죠. 쉽게 말해 사기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We were in the house, and you said all that stuff. Now you get the chance to say it again since my recording. I don't know if it worked or not. When we were in the house, I admitted guilt to scheming and scamming several people into fake oil and gas leases in Texas. 투자자들은 저스틴이 숨기지 않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성공한 사업가였던 베리 씨까지 설득할 수 있었던 그 서류들은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은행 계좌 관련된 모든 명세서, 토지거래 계약서, 시추 탐사팀 활동비, 그 외에 현금화되어 있던 자금들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두 잘 만든 가짜였습니다. 게다가 저스틴에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돈은 모두 다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아주 쉬웠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용기, 슈퍼카들, 호화스러운 집, 식사, 그 외 사치품 구입 등으로 사용되었죠.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런 사치를 부려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를 곧바로 경찰에 넘겨버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산들을 모두 처분하여 일단은 투자금 중 일부라도 회수하려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스틴을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약혼자인 크리스티안이었죠. 가장 가까이서 저스틴을 봐왔던 그는 다른 사람들 돈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써버린 행동을 하고 곧바로 모두 자백하는 것을 보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도벽과 같은 정신병으로 인해 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평생 동안 모았던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저스틴을 이렇게 좋은 식으로 생각해주기 어려웠죠. 크리스티안의 몇 시간에 이은 설득에 결국 투자자들은 저스틴을 정신병원에 수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바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입원시켜버린 그들은 해산하였고 크리스티안만 그곳에 남아 저스틴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어서 저스틴은 크리스티안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 큰 죄책감이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크리스티안은 역시 도벽과 같은 정신병이 확실하다 생각해 그를 진심으로 토닥여 주었지만 그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통해 충격적인 검색어 한 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폰지 사기 후 도피 방법이었죠. 저스틴이 겉으로는 온갖 불쌍한 척을 하고 있던 건 수작을 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이죠. 이 시점 투자자들은 저스틴을 상대로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탈출하여 플로리다의 한 해변가로 향했죠. 그런데 그의 사기꾼 정신은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듯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45만 달러의 새로운 돈을 투자받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시점에 저스틴은 과거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존 브레넌 변호사의 추적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브레넌이 가장 먼저 발견한 저스틴의 행적은 바로 고가의 BMW 차량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판비치에 있는 한 주소지로 차량 번호판을 등록하였는데 번호판 이름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캐치미 릴리즘이었죠. 일반적으로 이 말은 물고기를 잡는 낚시꾼들에게 쓰는 말인데 재미를 위해 잡았으면 안전하게 다시 놓아주라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아닌 저스틴 자신을 놓고 하는 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의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저스틴은 플로리다에 이어서 애틀란타, 샬럿으로 이동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을 발굴하러 다니는 듯하였고 브레넌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그에게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폰지 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브레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몇몇의 투자자들은 저스틴에게 돈을 건넸고 이 돈을 받아 챙긴 그는 최종적으로 텍사스로 향하는 듯하였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떠들어댔던 미국 석유 채굴의 본고장인 그 텍사스로 말이죠. 이미 석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던 잠재적 투자자들은 청산유수와 같은 그의 말을 보고 마음이 살짝 움직였지만 석유 관련된 사기에 대해서도 산전수전 모두 겪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의심스러운 마음에 수사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덕분에 체포된 저스틴은 양심이 없는 걸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크리스티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보석금을 내어달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게 된 크리스티안은 말조차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결국 저스틴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 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인정된 사기죄는 텍사스에서 저질렀던 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27개월의 징역살이가 끝난 후엔 플로리다 주 수사기관에 의해 기소되어 그곳 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작일 뿐이었고 조지아주나 버지니아주에서도 기소 요청이 들어와 아주 바쁜 몸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텍사스에서나 플로리다에서의 재판 동안 자신의 혐의 제기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투자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실패한 것일 뿐이고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한동안 수익을 돌려준 것도 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과연 이런 뼛속까지 사기꾼인 저스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